자, 오늘은 자, ohm의 법칙부터 얘기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얘기했지.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은 R. 자, 그러면 처음으로 저항이 일정할 때, 자, 오늘 얘기할 게 뭐라고? ohm의 법칙이야. 그래서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하다. 그러면 전압이 어떨수록 클수록,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걸 가지고 전류의 세기와 전압이 어떻더라? 비례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비례. 반면에 전압이 일정할 때는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즉 전류는 저항에 어떻더라? 반비례 하더라. 자, 근데 무슨 얘기냐? 전압이 점점점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반면에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되더라? 점점점 작아지더라. 그래서 전류 전압은 비례, 전류 저항은 반비례하더라.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ohm의 법칙, ohm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법칙인데, 전류의 세기는 뭐에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 I는 뭐에 비례하고 V에 비례하고 또 I는 뭐에 반비례한다? R에 반비례한다. 요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자, 이렇게 I는 R분의 V라는 공식을 먼저 만들어. 그리고 났더니 양변에다가 R을 곱해주면 V가 IR로 바뀌겠지. 또 이번에 양변을 I로 나눠주면, 전류로 나눠주면 R은 I분의 V가 나온다. 자, 이 ohm의 법칙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요 기울기는 뭐분의 전압분의 전류야. 즉 전압분의 전류라는 건 V분의 I야. 자, V분의 I는 없는데 I분의 V가 있어. 그러면 얘는 저항분의 1 따라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저항분의 1이더라라는 거지. 이 그래프는. 그런데 가끔 얘들아 잘 봐. 여기가 전류 X축이 전류, Y축이 전압인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 왜 이러냐?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인 그래프가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X축이 전류, Y축이 전압인 그래프는 기울기가 그대로 저항을 얘기해. 반면에 X축이 전압, Y축이 전류인 그래프는 기울기가 저항분의 1입니다. 무조건 생각하십시오. 뭐라고? X분의 Y가 뭐구나? 기울기구나. X분의 Y가 기울기구나. 그래서 전압분의 전류 없잖아. 전류분의 전압이 저항인 것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전류분의 전압 저항이고요. 여기서는 위에 그래프는 전류분의 전압이 저항. 근데 요 밑에 그래프는 전압분의 전류니까 요 전류분의 전압을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 주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가 같은 경우는 4분의 4. 그러니까 1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 2분의 4. 얘는 Y분의 X로 바꿔주면 되겠지. 따라서 저항은 누가 크더라? 나가 더 크더라. 저항은 나가 더 크더라라는 거야. 자, 이 ohm의 법칙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같이 이렇게 풀어줄게요. 자, 이 O2에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 그냥 같이 봅시다. 전압이 1.5V, 저항이 150ohm입니다. 전류 I란 뭐에 비례했고요? I는 전압에 비례했고 I는
저항에 반비례했어. 따라서 I는 R분의 V였었고 여기에서의 저항이 얼마? 150. 전압이 1.5. 따라서 얘는 얼마? 100분의 1, 즉 0.01 암페어가 될 거고, 자, 미리암페어로 나타내래.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1000을 해주면 미리암페어야. 그래서 10 미리암페어라고 구할 수 있더라. 두 번째,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었는데, 자, 여기에 전류는 지금 100 미리암페어입니다. 얘는 얼마로 나눠야 돼? 1000으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100옴이야. 그러면 얼마? 0.1 곱하기 100 해서 얼마? 10볼트가 되겠지. 자, 요 기울기 V분의 I입니다. 자, R은 I분의 V였었고, 근데 여기 지금 전류분의 전압, 그치? 6분의 30, 뭐 4분의 20 해도 됩니다. 다 해도 돼. 2분의 10을 해도 되고 4분의 20 해도 되고 6분의 30 해도 됐습니다. 전부 다 얼마더라? 5옴이더라라는 거. 자, 요거 옴의 법칙. 여러분들 거속시 외웠던 것처럼 V, I, R 이렇게 나눠서 외워보십시오. 그럼 V는 I 곱하기 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이거 꼭 좀 외워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저항의 직렬 연결의 전체 저항 R은요, R1 더하기 R2입니다. 직렬 연결은요, 저항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효과? 길이 증가 효과야. 길이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저항이 커진다고 했어요. 반면에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니까. 반면에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뭐가? 저항의 단면적 증가 효과.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항을 구하려면 R분의 1은 요 각각의 저항을 뒤집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고, 이 뒤집은 두 값을 더한 게 저항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뒤집어서 R을 구해낼 수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병렬이 있어. 3옴, 6옴이 있어. 그럼 얘는 전체 R분의 1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인 거고, 요 두 개 더하면 얘는 6분의 2니까 6분의 3. 따라서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전체 저항 R은 얼마가 된다? 2옴이 된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앞에서 선생님이 전류계하고 전압계 얘기했을 때 했던 사자성어. 직류병합 기억합니까? 자,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직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일정. 그래서 전체 전류나 각각의 회로의 전류나 다 세기가 같고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 전압이 일정. 자, 그래서 전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V1, V2가 어떻더라? 같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에 걸리는 전압 V1, V2는 전체 전류에다가 각 저항을 어떻게 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V1 대 V2는 R1 대 R2와 같더라라는 거. 요거 조금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전압 B는 저항 B랑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여기서 I1 대 I2는 R1분의 1 대 R2분의 1입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비는 저항의 역수비와 같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직렬 같은 경우는 저항을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 반면에 병렬은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 그러니까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류가 감소하고 저항이 감소하니까 전류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직렬은 하나가 끊어지면 다 못 쓰는데 병렬은 하나가 끊어져도 다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각각 이런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는데 요 멀티탭 요거 잘 기억하세요. 가정에서 쓰는 멀티탭은 뭐더라? 병렬 연결이더라.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렬 연결은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병렬 연결로 전기기구가 많아질수록 저항이 감소하여서 전체 전류가 증가하고 따라서 과도한 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제 문어발 같은 것들 이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 연결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 것들이 바로 저항의 연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좀 몇 개 같이 선생님 풀어줄게요. 여기도 12번이랑 13번 한번 봅시다. 자, 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9옴이고요. 따라서 전체 전류 I는 R분의 V는 9분의 18. 그래서 얼마? 2A.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2A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옴에도 얼마? 2A. 6옴에도 2A가 흐르기 때문에 2A 곱하기 3옴은 6V가 되겠지. 반면에 6옴에 걸리는 전압은 2A 곱하기 6옴에서 얼마? 12V.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준 게 얼마더라? 18V 전체 전압이 되더라. 그다음 자, 여기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6V, 여기도 6V였어. 그래서 병렬에 걸리는 전압은 6V로 갔더라. 물론 이거를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6V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3V 들어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무조건 똑같은 값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따라서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옴을 6V로 6V를 3옴으로 나눠주면 2A가. 그러면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V를 얼마? 6옴으로 나눠주니까 얼마? 1A. 그럼 전체 전류는 요거 두 개 더해준 얼마더라? 3A가 흐르더라라는 거. 알겠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기작용. 자, 자기장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불렀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고 자석의 경우는 양극에서 가장 셌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자기장이 작용하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을 뭐라고 불러준다?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주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 중요합니다. 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요거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장은 자석뿐만 아니고 또 자석뿐만 아니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야.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전류에서,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이 있는데요. 자, 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은 오른손 엄지가 전류 방향을 얘기해. 그러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오른손 엄지가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요건 지금 뭐 오엄전, 오내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손가락의 끝 방향,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끝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직선 도선에서 전류 방향이 위쪽으로 있을 때, 자, 도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가 위로 올라오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동그란 거야. 자기장은 보통 이렇게 나올 때 동그랗게 그리거든. 그러면 위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장의 N극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돌겠지. 반면에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X 표시를 하고요. 얘는요, 이렇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조금 쉽게, 예전에 선생님 얘기 이렇게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요거는 젖꼭지로, 요거는 배꼽으로 외우라 그랬지? 요거 안 외워도 돼. 그냥 배꼽 요거 하나만 외워도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류가 들어갈 때는 자기장, 지금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배꼽 방향이고, 지금 무슨 방향이야? 얘가 시계 방향. 그래서 뭐라고? 배꼽 시계. 들어가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 직선 도선에서. 자, 원형 도선은 어땠습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지. 한쪽에서 나와서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선 들어가겠지. 그럼 나와서 들어가니까 얘는 요렇게 얘는 들어가니까 반대로 요렇게 돌겠지. 그래서 요렇게 도는 방향, 요렇게 도는 방향이 될 겁니다. 똑같아. 원형 도선은 그냥 직선 도선 두 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중심에서는 직선 모양으로,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 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여기서는 직선 모양으로 내려오거나. 그래서 또 마찬가지야. 반대로 여기서 요 두 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면 엄지는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코일이었어. 자, 이 코일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데, 자,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그냥 감아주면 됩니다. 오른손, 물론. 왜 이러냐, 자꾸. 자,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즉 N극이 된다라는 거 중요하지. 코일이 앞에서 감겨 있어서 전류가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면 오른손이 이쪽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반대로 뒤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됐었어. 자, 그래서 이 자기장 같은 경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요,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전자석.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이 되고, 또 자석의 극, 자석의 세기를
내가 조절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극도 바뀐다. 코일 안에 철심을 집어넣어서 자기장을 더 세지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전자석이었어요. 자, 요것도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봅시다. 3번, 4번만 풀어볼게. 자, 전류가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이야. 그치?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 따라서 요렇게 가리킬 거야. 그러니까 A는 디귿, B는 니은, C는 기억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뒤에서는 아래로 왜? 요렇게 요렇게 돌 거고 얘는 요렇게 돌겠지. 그러니까 뒤에서는 아래쪽 방향을 가리키니까 뒤에서도 디귿이더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 뒤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감아주는 방향으로 손을 쥐면 A는 이쪽 방향, B도 이쪽 방향, C는 반대로 이쪽 방향. 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코일 내부와 외부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 얘는요 뒤로 들어옵니다. 뒤로 감싸면 B가 N극. 얘는 앞에서 들어오니까 C가 N극. 앞에서 들어오면 왼쪽이 N극. 뒤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이 N극이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불렀고, 자석의 이렇게 이거 합시다. 자석의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에 의해서 도선은 힘을 받는다.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어땠을 때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그러면 자,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N에서 S 방향을 향해 주면 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맞춰주면 오른손 엄지 방향이 어떻더라? 오른손 엄지가 전류, 오른손 손끝이 자기장. 그러면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다. 이거 선생님 왼손으로 됐었어. 왼손으로 엄지, 검지, 중지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힘, 엄지가 왼손 엄지가, 그리고 자기장 검지는 전류. 그래서 선생님은 F, B, I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자, 이때 전류의 방향 또는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그런데 둘 다 반대면 힘은 그대로. 전류나 자기장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힘의 방향은 바뀌지만 둘 다 바뀌면 힘은 그대로고요.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수직일 때 힘이 가장 세고 날아나면 힘은 0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힘도 크고요. 수직일 때 가장 크고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는다. 이걸 이용한 게 바로 뭐더라? 전동기가 가장 중요했지. 자, 전류가 여기서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C 전류는 D에서 C로, 여기서는 A에서 B로. 그럼 자기장 맞춰주고 전류 맞춰주면 CD는 아래쪽으로, AB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돌아? 요렇게 돌 거고. 이때 정류자가 이 도선, 브러쉬라고 하거든. 브러쉬로부터 떨어지면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 거고. 요렇게. 그러면 AB가 이쪽으로 가는데 AB가 이렇게 가버리면 아까는 B에서 A로 전류가 흘렀지만, 그러니까 D에서 C로 이렇게 가자. D에서 C로 전류가 흐르고 B에서 A로 전류가 흘렀지만 얘가 반대로 뒤집혀 오면 이쪽이 플러스, A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는 A에서 B로, 여기도 C에서 A, C에서 D로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 그러니까 계속 얘는 AB는 아래쪽, CD는 다시 위쪽.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돌더라.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요 정류자하고 브러쉬, 정류자 N, 요 옆에 있는 거 요거를 브러쉬라고 불러줘. 요 두 녀석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지게끔. 따라서 코일이 어떻더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돌아가는 거, 세탁기, 선풍기,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스피커도 힘을 받는다. 스피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됐나 그러면? 그러니까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지.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러면 자기장, 전류. 따라서 힘은 이 앞쪽으로는 기역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겠지. 얘는 자기장, 전류니까 자기장 이쪽, 전류는 위쪽. 그러니까 힘은 어디로 받아? 전류가 앞쪽이구나. 자기장이 위쪽, 전류가 이쪽. 자기장, 전류. 왜 이래. 아니. 미안. 이쪽으로 자기장, 앞으로 전류. 자기장, 전류. 그러니까 힘이 어느 쪽으로? 위로 갔겠네. 힘은 리을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선 전류가 이쪽으로, A는 이쪽, B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 전류에서 A쪽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게 맞는 거고, 반대로 B는 전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겠지. 위쪽. 코일은 따라서 이렇게, A가 아래쪽이니까 요렇게 힘을 받겠지. 그러니까 니은 방향 맞고요. 자기력이 세면 코일 회전하는 속도는 빨라지겠지. 틀렸고.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면 회전하는 방향 아니지. 회전하는 속력이 달라지는 거죠. 틀렸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류도 전기도 끝. 자, 여기까지 선생님 캡처해서 다시 올려줄 테니까요. 잘 확인해서 필기 꼭 하셔야 됩니다. 수고했어요.